사실은 내가 두 가지 코인을 묶어서 LP,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되는 것보다 그냥 두 가지 코인을 지갑에 각각 들고 있었을 때 훨씬 더 수익이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통입니다. 오늘은 Impermanent Loss의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줄여서 IL, 한국말로는 비영구적 손실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리퀴디티 풀에 두 가지 코인을 묶어서 예치해두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내가 두 가지 코인을 묶어서 LP,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되는 것보다 그냥 두 가지 코인을 지갑에 각각 들고 있었을 때 훨씬 더 수익이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P가 됨으로써 나는 손실을 Impermanent Loss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Impermanent Loss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리퀴디티 풀에서는 어떻게 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오더북을 떠올리실 겁니다. 주식 거래를 하거나 중앙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하실 때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데요. 사는 사람들은 더 싸게 사려고 하고 팔려는 사람들은 더 비싸게 팔려고 하죠. 이렇게 서로의 호가를 부르는 와중에 만나는 가격 지점, 이게 바로 시장가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리퀴디티 풀에서는 오더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AMM이라는 친구가 존재하는데요. AMM은 이름 그대로 자동으로 가격을 정해주는 아이입니다. AMM이 어떻게 가격을 결정해주느냐? 그냥 이 친구는 수학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예를 들면 x 곱하기 y는 k다 라는 수학 공식을 가지고 리퀴디티 풀 안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이 공식에 대입해서 가격을 결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사과를 키우는 마을과 감자를 키우는 마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사과와 감자 간의 거래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퀴디티 풀을 조성할 수 있죠. 여기서 잠깐 혹시 리퀴디티 풀을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에피소드 1, 2를 꼭 시청해주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리퀴디티 풀을 아신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이어나가 볼게요. 사과와 감자를 각각 500개, 500개씩 조성을 해놓고 여기서 나중에 사과랑 감자가 거래될 때 가격은 누가 결정하지? 라고 하면 이 수학천재 친구 AMM이 관할을 합니다. 다만 AMM의 규칙을 하나 주게 돼요. 바로 사과의 개수와 감자의 개수를 곱했을 때 25만이 유지되게 해줘 라는 규칙을 정해준 거죠. 이렇게 시작된 리퀴디티 풀 안에서 실제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감자마을에서 A라는 사람이 와서 70개의 감자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감자는 570개가 되었겠죠. 그렇다면 사과는 몇 개를 남기고 몇 개를 가져갔을까요? 이거는 AMM이 결정해주게 되는데 AMM의 기본 규칙은 뭐라고 했었죠? 사과의 개수 곱하기 감자의 개수는 25만으로 유지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반대로 25만을 감자의 개수인 570으로 나누면 사과를 남기는 개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대략 438.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의 500개에서 438.6개로 된 것으로 보아 A라는 사람이 가져간 사과의 개수는 61.4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B라는 사람이 또 왔어요. 이 사람도 감자마을에서 왔고 똑같이 70개의 감자를 추가합니다. 570에서 70개가 더해지니까 640개가 되었겠죠. 마찬가지로 사과의 개수를 구해보면 25만에서 640을 나눴더니 대략적으로는 한 396.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38.6에서 390.6개의 사과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B라는 사람은 대략 48개 정도의 사과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AMM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자마을에서 온 사람이 70개 동일한 가치의 감자를 제공했는데도 사과를 A는 61.4개, B는 48개밖에 받지 못했어요. 사과의 가치가 더 올라서 적게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A와 B가 거래하던 때를 비교해서 볼게요. 처음에 사과는 500개에서 438개 정도가 되었고 이 중에서 더 줄어서 390개가 되었습니다. 반면 감자는 500에서 570에서 640까지로 개수가 늘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맨드 앤 서플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방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금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생각하는 금이 금값이 아니라 똥값이 되겠죠. 즉 감자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감자가 똥값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디맨드 서플라이를 기본으로 해서 사과의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감자와 사과의 예시가 이해되셨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럴싸한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돈토기가 만든 덱스의 리퀴디티 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는 이더와 USDT 풀인데요. 이더는 $500, USDT는 $1라고 해서 총 2만 달러의 리퀴디티가 모였다라고 하면 1대1 비율로 가치를 넣어야 하니까 $500인 이더리움은 20개, $1인 USDT는 10,000개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돈토기의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은 500인데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550으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차이가 그냥 볼 수 없겠죠? 돈토기 덱스에서 이더리움을 사서 바이낸스로 가져와서 팔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이걸 그냥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걸 아비트라지 오퍼튜니티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차익 거래를 한다라고 해요. AMM은 이더리움이 이 풀 안에서 귀해지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똑똑한 아비트라지 거래자라고 한다면 550이 되는 선까지 이더리움을 사서 바이낸스에 팔겠죠? 자, 그러면 아비트라지 거래를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풀의 이더리움 가격이 $550까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USDT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로 유지되어 있겠죠? 그런데 리퀴디티 풀은 두 코인 간의 밸류가 1대1로 비율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코인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 코인의 개수 어떻게 계산한 거야? 나 놓친 것 같아 라고 놀라지 마세요.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코인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이더리움의 가격이 변동함으로써 내가 공급했던 20개가 아닌 현재는 19.07개로 수량이 변경된 상황이고요. 그럼으로써 밸류도 2만이 아니라 2976.18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만보다 2976.18이 더 큰 거니까 수익 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코인을 묶어서 리퀴디티 풀을 제공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손 안에 들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갑에 이더리움과 USDT를 그냥 각각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이 $550가 됐었다고 하니까 내가 바이낸스에 가서 이 20개를 다 팔면 11,000달러가 됐을 거고 USDT $1짜리를 10,000개 그대로 팔으면 10,000달러가 되겠죠. 총 2개를 합했을 때에는 21,000달러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USDT와 이더를 묶어서 리퀴디티 풀에 넣었다라고 하면 2976.18이라는 가치가 되었지만 만약 내가 그냥 각각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21,000달러가 됐었을 겁니다. 이 21,000달러에서 2976.18달러를 뺀 값 23.82가 impermanent loss,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impermanent loss를 다른 데서 찾아보셔도 이 똑같은 표를 보셨을 텐데요. 내 코인의 가치에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impermanent loss도 없습니다. 내 코인의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코인의 가격이 변동이 있으면 무조건 수량의 변동이 생기고 그 수량 변동에 따라서 impermanent loss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 변동에 있어서도 가격이 내렸을 때 더 많은 impermanent loss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이 impermanent loss보다 리워즈를 받는 거를 훨씬 더 크게 받아야 이득이다. 이 리워즈라고 하면은 수수료뿐만 아니라 증표로 받는 LP 토큰을 다시 예치해서 이자를 받게 되죠. 그 이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impermanent loss는 결국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로스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을 줄여주면 impermanent loss가 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격 변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동성을 제공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배경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로는 싱글 코인, 두 개의 코인을 묶어서 제공하지 않고 하나의 코인으로만 제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 또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시로 코인의 변동성을 줄여서 IL을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을 정리해보자면 리퀴디티 풀에서 자산 가격을 결정해주는 Automated Market Maker AMM이라는 친구를 배웠고요. 이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Impermanent Loss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